안녕하세요. 저희 홍로입니다. 지금 한창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2022년도 제가 8월 26일에 홍로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여름이 역대급으로 덥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홍로 착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도 선명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목에는 색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성목은 아직 색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겹은 8월 17일 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겹하는 게 무서워서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8월 17일 저겹을 하고 반사 필름 피복은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어져서 어제 반사 필름을 피복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피복하지 않고 동쪽에만 피복을 했습니다. 반쪽만 피복을 했거든요. 서쪽은 햇살이 강해서 조금 있다가 기온이 좀 더 떨어지면 피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3단 정도 되는 홍로입니다. 이 사과는 상당히 색이 났습니다. 요 꽃받침 부위만 색이 나면은 색이 완벽할 것 같아요. 원래 가락시장 홍로 초면은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무주산 홍로가 첫 출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동공판장은 사실 그보다 일주일 정도 전부터 홍로가 출하되었습니다. 원래 현재까지 홍로 경매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로는 2단보다는 3단이 경매 가격이 높습니다. 2단은 3단보다 많이 떨어져요. 홍로 3단 현재 경매 가격이 좋은 것은 28만원에서 30만원에 육박합니다. 색이 덜 난 사과의 경매 가격은 9만원 정도 합니다. 홍로 3단 평균 경매 가격은 16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홍로 5단 경매 가격은 좋은 것은 16만원에서 18만원, 색이 못한 5단은 7만원에서 8만원 선에서 경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5단 평균 경매 가격은 13만원에서 14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홍로 경매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원래 예상보다 비는 적게 왔어요. 그리고 비가 연속적으로 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와서 방제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원래 홍로의 탄저병 피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가온에서 탄저병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탄저병 발생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온은 현재까지는 탄저병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새 피해는 어땠습니까? 원래 저희 홍로 가온에 초기에는 새 피해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새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가온에도 조생종 사과가 많기 때문에 새들이 분산된 것 같아요. 그 사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새는 물가치거든요. 원래 초기에는 물가치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치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병이 들어서 집단으로 폐사했는지 물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과 피해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원래 너무 덥다 보니까 일소 피해가 상당히 심하지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가온은 일소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 가온은 아직 색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반사 필름을 벌써 피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에 아래에 일소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80에서 90% 정도 일소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일소 피해가 겁나서 저겹도 늦추고 반사 필름 피복도 늦추고 있거든요. 일소 피해가 무서우니까 일소 방지제를 이 가온에 3번 살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소 방지제는 일소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일소 방지제를 칠 수밖에 없죠. 약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일소 방지제 성분이 대부분 칼슘이나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소 방지 효과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불안하니까 돈을 들여서 또 일소 방지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홍로 낙과 피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제가 낙과 방지제인 안티폴이거든요. 제가 홍로에 살포하려고 사놓기는 사놨는데 살포하지는 않았어요. 홍로는 꼭지가 짧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비대가 되면서 이 꼭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낙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예년에 비해서 꼭지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칠까 말까 하다 안 쳤거든요. 이 사과는 위에 일소 피해가 있죠. 저겹을 했더니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옆에 사과는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어서 햇빛에 대해서 누렇습니다. 이 사과도 햇빛에 노출되어서 꼭지 부분이 누렇게 변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과는 상당히 굵어요. 지금 굵은데 위에 잎을 제거했더니 그 부분이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전부 홍로 제식 4년차입니다. 제식 4년차는 현재 착색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 나무도 제식 4년차입니다. 저쪽 과일도 일소 피해를 조금 입었습니다. 저 위에 과일도 일소 피해를 입었죠. 이 사과는 초홍입니다. 총 3년차거든요. 여기도 과일이 계속 햇빛에 노출되어서 일소 피해를 입어서 색깔이 변색이 되었어요. 누렇습니다. 이 사과는 초홍 3년생입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2단 정도인데 홍로나 초홍은 2단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2단은 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전부 2단 정도 크기거든요. 3단이 적당합니다. 이 사과도 초홍인데 여기 지금 상당히 굵습니다. 그런데 일소 피해를 입었죠. 저 위에 상부의 과일도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나무도 지금 보면 약간 일소 피해를 입었죠. 이 과일도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은데 일소 피해를 입은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는 홍로 4년차인데 현재 착색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상부 홍로는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소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이 사과는 홍로 6년차거든요. 4년차보다는 착색이 조금 덜 됐습니다. 낙과된 사과들인데 초홍입니다. 요 낙과됐는데 요 보시면은 꼭지가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익으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꼭지가 짧은 사과는 수확기에 낙과가 잘 됩니다. 홍로 4년차인데 착색이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로도 유목일 때는 착색이 상당히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식이 진행될수록 착색이 늦어지고 크기도 작아지죠. 이 나무는 홍로 10년차인데 착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홍로 10년차인데 착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옆에 나무도 홍로 10년차입니다. 제가 어제 반사 필름을 피복했거든요. 긴 골은 휠라 스페셜로 피복을 했습니다. 요 한쪽만 피복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연속으로 청송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은 일소 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요 사과도 일소 피해를 입었죠. 요즘 낮 최고 기온이 너무 높아서 반사 필름을 피복하려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동쪽에만 피복했습니다. 여기는 오전에 햇빛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서쪽은 아직 피복을 안 했어요. 서쪽은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 기온이 좀 떨어지면 피복을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골도 이렇게 동쪽만 피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제식 10년차 홍로거든요. 아직 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도 오른쪽에만 피복을 해놨습니다. 원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착색 관리를 잘 하셔서 모두 좋은 가격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